첫 번째 시청자의 이 사연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9세 여성분이신데요. 무릎 통증을 갖고 계시대요. 자고 일어나면 무릎이 굳어 있어서 힘들게 일어나시고요. 평소에 통증이 있고 요즘에는 손가락까지 좀 부어 있는 그런 느낌이 있다고 하십니다. 4년 넘게 이런 증상으로 고생 중이신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연세가 좀 있으시고요. 사실 네. 이제 무릎뿐만 아니라 손가락에도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봐서는 전신적인 관절에서 문제가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이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시청자님 전화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전화 연결이 잠시 고르지 못하는데요. 네, 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무릎에 대해서 조금 네. 얘기를 먼저 나눠볼까요? 네, 맞습니다. 무릎을 수술을 또 하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네. 이 무릎 수술의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네, 보통 요새 그 어르신들이 인공관절 수술을 많이 좀 하시는데요. 사실은 이제 저희 어머님도 무릎이 안 좋으셔서 이렇게 인공관절 수술을 뭐 하실까 말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어떤 수술이라는 게 디스크 수술도 그렇고 뭐 척추관 협착증도 그렇고 또 무릎 관절 수술도 그렇고 사실은 수술은 가능하면 최후의 방법으로 이렇게 좀 남겨놓으시고 될 수 있으면 뭐 한의원에서 침이나 물리치료나 약침치료 등의 어떤 그 치료들도 있고 또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에서 뭐 운동치료나 또 물리치료 이런 그 다양한 어떤 치료 방법들 또 뭐 운동요법 아니면 또 체중을 빼기 위한 뭐 식이요법 등 이런 어떤 저희가 보통 보존적인 치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보존적인 치료를 최대한 하면서 상태를 유지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도 안 되면 치료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통증이 심해지고 또 혼자서 보행이 어려울 정도 또 혼자서 집안 생활이 안 될 정도까지 심해진다면 그때 가서는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야 되겠지만 수술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시청자분들이 좀 충분히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관절 뼈와 네. 관련된 수술에 있어서는 정말 최후의 방법까지 남겨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무릎 통증을 호소하시는 시청자님의 전화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좀 많이 불편하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불편하신지 좀 자세히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무릎 아픈 지가요. 네. 이사를 한번 몇 년 전에, 한 5, 6년 전에 이사를 하면서, 네. 그게 제가 아파지기 시작했어요. 무거운 걸 이렇게 박스에다 해갖고 이렇게 이제 올려놨거든요. 네. 근데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하더니, 그렇게 심하진 않아서, 네. 그냥 이 물리치료만 가끔 자주 안 하고 그냥 편하게 그게 별로 불편은 없이 그냥 지났어요. 그랬는데 조금씩 더 한쪽 아프고 또 그런데 이쪽으로 옮기더라고요. 한쪽은 또 좀 괜찮고 이쪽으로 옮겼어요. 왼쪽이 아프더니. 네, 시청자님.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쪽도 아프고 나머지 한쪽도 더 아프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선생님이 계시니까 네. 저희가 연결을 해서 설명을 잘 한번 해드릴게요. 네. 예, 원장님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제가 선생님.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무릎이 아프신 거는 걷거나 움직이실 때 많이 아프세요? 아니면은 오히려 가만히 있거나 움직이지 않으실 때 많이 아프세요?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일어날 때 좀 힘들어요. 네네네. 또 있다 일어나든지 잠을 자고 일어나든지 그때 좀 뻣뻣하고 잘 이렇게 저거 하질 않아요. 편안하질 않아요. 예, 뭐 제가 이제 그 상담하신 내용을 좀 이렇게 좀 들어보면 보통 이제 네. 연세 드신 분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네. 예, 관절들을 아무래도 이제 뭐 50년, 60년, 70년 오랫동안 사용을 하게 되면 관절에 마모도 되고 또 관절을 연결해주고 있는 인대나 근육에 힘도 좀 약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약간씩 좀 염증도 생기는 어떤 노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이제 특징적으로 어떤 정지된 상태에서 이제 움직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만
많이 좀 불편하신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아침에 일어나셔서 첫 발을 디디실 때 또는 네. 뭐 이렇게 의자 같은 데 앉아서 어떤 생활을 하시다가 일어나서 일어날 때. 걸으려고 네. 하는 그 순간 네네. 이런 경우들은 이제 대부분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자는 동안에는 낮에 깨워서 활동할 때에 비해서 혈액순환이 한 70%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젊으신 분들도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뻐근해요. 네. 좀 이렇게 결리고 뻑적지근하고 네, 굳어있는 네. 느낌들이 느껴지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가벼운 뭐 맨손 체조나 스트레칭을 하시거나 아니면 한 30분, 1시간 정도 지나가면 네. 혈액순환이 되면서 굳어있는 경직도가 좀 떨어집니다. 네. 지금 우리 그 어머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밤에 주무시는 동안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네. 아침에 딱 일어나려고 하는 그 순간에는 사실은 온 몸에 또는 모든 관절들이 굳어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 굳어있는 상태에서 직접 어떤 큰 동작을 하게 되면 관절에 통증도 오고 또 무리가 될 수 있으니까 네. 누워있는 상태에서 이게 잠에서 깨어나시면 네. 무릎을 좀 구부렸다 폈다 구부렸다 폈다 또 누워있는 상태에서 발목도 이렇게 좀 쭉 당기셨다가 놓고 또 쭉 당기셨다 네. 놓고 우리가 마치 그 겨울철에 자동차 운전을 할 때 시동을 켜고 바로 출발하지 않고 엔진을 좀 예열을 하고 출발을 하거든요. 네. 그런 네. 것처럼 특히 아침에는 바로 뭐 침대나 또는 방바닥에서 일어나셔서 바로 이렇게 움직임을 하시지 말고 그런 스트레칭을 잠깐이라도 꼭 좀 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점점 퇴행성 어떤 문제들이 좀 생길 가능성이 많고 네. 나중에 무릎이 안 좋으면 어디 가고 싶은데도 혼자서 못 가는 그런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태로 발전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한의원에서 뭐 약침 치료 또 뜸 치료나 또 아니면 뭐 수기 치료, 스트레칭, 온열요법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병이 커지시기 전에 미리미리 그런 치료를 받으시고 아침에 일어나셔서는 반드시 5분에서 10분이라도 방바닥이나 침대에서 바로 일어나시지 말고 그런 무릎이나 발목 쪽에 스트레칭을 꼭 하시고 나서 이제 일상적인 생활을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손도 그렇게 관절이 옛날에는 이제 일어나면 부어서 이렇게 움직여지질 않더라고요. 손가락이. 네, 어머니 여보세요? 지금 앞에 이제 원장님께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이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오시는 증상이 어머님 연세에 비하면 아주 심하신 건 아닌데 네.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아까 얘기하셨던 혈액순환이라든지 우리 몸 안에 대사 순환이 있는데 림프순환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이제 우리 손가락에도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게 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뻣뻣해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뻣뻣한데 한두 시간 움직이다 보면 풀리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네. 퇴행성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걸어 다닐 때 조금 덜해요. 네네. 그러니까 네. 아까 안 원장님이 얘기하셨듯이 네. 일어나시면 좀 준비 운동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주무시기 전에도 약간 족욕이라든지 아니면 그 종아리 근육을 좀 마사지를 해주신다든지 네. 이 팔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쓸어주는 마사지를 해주시는 것도 상당히 좋아요. 네. 네, 그런 거 좀 병행하시고요. 네. 그동안은 치료는 따로 뭐 정형외과 말고는 한의원은 잘 안 가보셨어요? 그래서 정학교 다니다가 안 되니까요. 네네. 서로 내가 아까 이제 아가씨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뭐야 무슨 주사 주사요. 예, 예. 아, 무슨 그래서 보통 주사가요? 이제 환자분들한테 네. 저희가 설명드릴 때 이렇게 무릎이나 이런 부분에 이렇게 관절을 움직여주는 힘줄이나 인대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오래되면 어머님 이렇게 생활하시다 보면 뭐 쉬운 말로 팬티에도 고무줄이 있는데 오래 생활하다 보면 뻣뻣해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사람에 있는 인대나 힘줄도 오래 쓰시다 보면 이게 자꾸 말라가지고 뻣뻣해지시거든요. 주사를 좀 덜어 맞았는데요. 네. 처음에 맞을 때는 아플 때 이걸 맞으면 되겠구나 그랬거든요. 어떤 주사를 맞으신 거예요? 그게 뭐 일주일에 한 번씩 3번 맞는 거. 그거는 보통 이제 그거- 소염제나 진통제가 들어가 있는 뼈주사 아니고요. 요새는 뭐 인대 강화 주사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네. 성분적으로 보면 크게 달라진 거는 크게 없습니다, 옛날이랑. 네, 처음에는 예. 이거 맞으면 되겠네 6개월에 한 번씩 그랬는데요. 두 번부터
똑같아요. 요즘 이제 맞은 한의원에 거랑. 가시면 한의원에도 비슷한 그래서- 주사 같은 약침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안 가고요. 네. 아니, 한의원을 좀 가봐야 되겠는데 네. 어디가 잘하는지 제가 아니 요즘은 찾지 못해서 어느 정도 가지를 다들 않아요. 동네에 있는 한의원들도 잘 하시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한의원에 가시면 우리가 만들어 쓰는 약침 중에 네. 이렇게 홍화씨로 만드는 것도 있고 녹용으로 만드는 것도 있는데 그 네. 인대에 촉촉하게 거름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시청자님. 그 원장님들하고 상담하셨잖아요. 네네. 예, 뭐 주된 내용은 똑같으신 것 같아요. 결국에 관절을 네. 쓰기 전에 네. 따뜻하게 해주고 마사지를 해주고 그다음에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 일단 그런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 가까운 병원은 저희가 네. 방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 상담 전화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네. 예, 그렇게 알아주세요. 네, 네, 전화 감사합니다.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